네, 반갑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확대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냉각된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자동차들은 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중립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역시 개별주들만 강세 흐름을 좀 유지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개별주들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뭐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썩 좋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뭐 그런 형태의 장세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경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방으로, 즉 마이너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후반부에 좀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모양이 좀 안 좋은 게 아래쪽 지지라인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475포인트 지키긴 했습니다만, 이게 하단부가 이제 2시 넘어서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를 밀어내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죠. 지지라인 때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되면서 후반부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모습들을 막판에 던지는 모습들은 약간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자금이 좀 대량으로 빠진다거나 뭔가 분위기가 좀 냉각이 된다면 시장은 좀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2차전지가 흔들린다라고 된다면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지지라인 때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 포인트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매도를 확장했습니다. 아까 시점에서 이제 1,500억, 1,600억 정도였는데 훅 밀려 내려가면서 주가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제 1시 반, 2시 넘어서 나타나는 그런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금융투자는 매도를 좀 줄여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 쪽에서 매수 좀 있었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피 쪽에 매도를 좀 집어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 쪽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막판에 조금 사들이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외국인들 쪽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에 대형주를 좀 집어 던지는 그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 시장의 어떤 포인트는 좀 낮추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이고, 뭐 매도 규모가 2천억 대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건 주가가 하락하는 포인트는 그대로 연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하이닉스는 1%대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16, 뭐 크게 빠지진 않았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은 여기서는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로 결국엔 마감이 좀 됐습니다.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하락세 진행되죠. 2차전지 쪽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락세가 진행이 됐고요. 현대차는 마이너스권 끌고 가다가 플러스로 진행이 좀 된 모습인데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듯한 그 느낌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2%대 하락이 좀 나타났죠. 단계 많이 올라와서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종목들 쪽에서 오후에 들어서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한 부분이 있었죠. 오늘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는데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대원강호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폭이 컸지만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죠. PHA 역시 마찬가지 윗골이 달고 있는 모습들, 또 아진산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위에 포지션들이 조금 약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차익 실현이 좀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조금 약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게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올 만한 포지션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카카오뱅크도 하락, 그 다음에 LG전자도 오늘 좀 많이 내렸죠. 이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이제 좀 내려간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오늘 보험주 쪽에서는 현대해상 요거 매도가 오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던 물량들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혹시라도 지난번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38,000원에 지난번에 한번 팔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이제 남은 물량들 다 매도를 했습니다. 보험주를 매도한 이유는 뭐 간단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왜 팔았느냐? 자,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호재를 입고서 들어갔던 보험주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매도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고지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현대해상이나 다른 보험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2% 올라왔네요. 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2%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는 다시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544,000원. 뭐 큰 폭의 낙폭은 아닙니다만 연속적으로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제법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LNF도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2%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간 모습인데 글쎄요. 일단은 상승 포인트가 어제 대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내려간 포인트를 다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2차전지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뭐 치고 올라갈 만한 어떤 포지션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때리고 들어가는 물량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많이 파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좀 더 버티자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도 그만큼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네.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켜지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시젠은 또 떨어지네요. 네. 시젠도 신저가 또 나오는 모습인데 조심하세요. 네. 뭐 계속 더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절대 사지 마시고요. 계속 파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이거 뭐 어차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이제는 지겨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개별주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 개별주 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먼저 좀 볼게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금 세 번째 상한가. 세게 나갑니다. 네, 세게 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성 미생물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상한가 두 번째인데, 지금 구제역 이야기가 또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성 미생물도 그렇고요. 뭐, 보시면 이제 저쪽, 동물 백신 이런 쪽 이글벳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강세 좀 보이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만 좀 많이 올랐지 실질적으로는 또 다 올라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상한가 진입한 종목군들이 2시쯤에 들어간 이트론,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 지금 올라간 거라, 자, 지난 이 낙폭을 다 회복할 수 있었나 뭐 한번 모르겠네요. 근데 요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이 대거 또 이탈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즉 단단하게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씩 매도를 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 같다.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것들은 또 반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또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남산알루미늄도 좀 올라와줬고요. YG엔터 17%나 오늘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쪽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상승 포인트는 2% 정도 잡히네요. 그래서 뭐 종목들을 좀 잘 고르신 분들은 오늘 플러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플러스가 아니에요. 뭐 자동차들이 좀 잘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보면 한 0.5% 정도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0.5%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비슷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쪽은 2% 정도이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는 아마 여러분들 손실 안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락률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오늘 하한가 종목이 있었죠. 이거 DY PNF 뚝 떨어진 모습. 왜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떨어져가지고 아주 피곤한 상황이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잔량도 제법 있는 편인데, 약간 애매하네요. 지금 매도가 잔량이 오늘 거래량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24% 떨어진 신대양 제지도 있고요. 거래량이 좀 적거나 이런 종목
종목들 위주인가요? 네. 글쎄, 네, 이런 종목들 왜 이렇게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포지션대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추가적으로 떨어진 모습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넷마블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자, 하락폭도 한번 볼게요. 2.9네요. 더 많이 빠졌어요. 선광은 뭐, 아시다시피 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빠지는 모습들, 뭐 이런 거 나타나면서 오늘 2.9%. 그러면은 오늘 마이너스 1% 정도는 나오는 것도 정상이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정도 안쪽으로 나오신 분들은, 네, 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홀딩하셔도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면 잘했네. 그죠? 마이너스 0.5% 또는 뭐 마이너스 0.2, 0.1, 뭐 그냥 비슷하게 보합. 이러면 잘하신 겁니다, 오늘. 네, 그래서 시장보다는 항상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요. 조금 더 밀렸다고 하더라도 1% 안쪽이라면 시장 평균 정도 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뭘 파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기관 먼저 볼게요. 기관은 레버리지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 매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에너지솔루션 등등등이고요. LG이노텍이 요즘에 강세 계속 보이고 있어서 분위기 좋은데 기관적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곧버스 매수 있어요. 주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네이버 연속적으로 사들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간간히 뭐 이렇게 종목들 포함되는데 물량이 지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금융투자 쪽은 뭘 했을까요? 곧버스 매수, DB하이텍 순매수, LG이노텍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LNF도 좀 매수했네요. 에코프로 매수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도 매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매도, 삼성전자 매도, 에코프로벤 매도, 현대차 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투자도 그렇게까지 크게 관여한 듯한 느낌은 못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많이 팔았네요. 시장이 하락 쪽으로 들어간다 쪽에 약간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은요, YG엔터 사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고요.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순매수 기조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되겠죠. 이런 쪽 매수 들어갔고요. 현대해상 매수 좀 들어갔는데 저는 팔았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매도. 삼성당 제약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 삼성당 제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포인트가 계속 만들어지면은 주가가 다음번 지지선대까지 밀릴 수 있죠. 거의 근처까지 왔다 볼 수 있겠지만은 55,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 많은 거 어제 뭐 에코프로 매수 좀 들어왔었지만은 바로 던져버리죠. 자, 조금 사고 많이 파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이마트도 요즘에 계속 빠지네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LG화학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서 포스코 퓨처엠 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홀딩스. 자, 2차전지 쪽은 조정이 좀 더 나올 것 같죠? 네. 조정이 좀 더 나올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로서 뭔가 수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지 공매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2차전지 쪽은 당분간은 더 조정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흐름 괜찮고, 분위기 괜찮기 때문에, 전기전자나 자동차 이런 쪽이 앞으로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못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걔네들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올해 주도주 전기차,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전차군단 이쪽은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